편의점 하면 어디가 먼저 떠오르세요? GS25랑 CU가 좀 떠오르는데 거리 다녀보면 그 두 개가 제일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예, 맞습니다. 오늘의 제보자 주인공 GS25와 CU입니다. 현재 한국 편의점업은 매출액 기준으로는 GS25가 1위, 그리고 점포수 기준으로는 CU가 1위를 차지하면서 양강체제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사업 전략이나 재무제표는 비슷한 점이 많지만 두 회사에는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비슷해 보이는데 혹시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바로 두 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재무제표를 보기 전에 편의점 산업 및 유통업 현황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또 1인 가구 대부분이 소비 편의성을 중시하면서 편의점이 마트를 대체하는 식료품점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트 실적은 내려갔는데 편의점은 쭉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프를 보니까. 대형마트는 사실 이마트 외에도 롯데마트, 홈플러스까지 상강체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롯데마트는 흑자 전환한 지 얼마 안 되었고 홈플러스는 이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현재 보시는 그래프보다는 대형마트 업황이 많이 좋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8년 즈음부터는 소비 트렌드가 이제 소량 구매 그리고 구매 편의성을 중시하는 소비로 변하면서 국내 대형마트 실적이 크게 저하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는 또 온라인 시장이 많이 성장을 하면서 유통산업 흐름이 크게 변화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유통산업 흐름 변화에도 편의점 업체는 이제 온라인 강점 시대에 유일하게 구매 건수가 상승 중인 유일한 오프라인 유통 채널이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편의점 산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는 점이 저희가 눈으로만 봐도 이렇게 체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저희 지나가다 보면 편의점 이런 거 정말 많이 보이잖아요. 업종별 가맹점수 통계 자료를 한번 보시면 편의점이 그 많다는 커피 전문점 그리고 치킨집을 누르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보다는 지금 2배 정도 많은 걸로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가맹점수 기준이라 개인이 운영하시는 커피집 이런 거 합산을 하면은 사실 커피집이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 많다는 치킨집이나 스타벅스, 이디야, 뭐 메가커피 이런 가맹점들보다도 편의점 수가 약 2배 정도 많다는 거는 편의점이 정말 많다, 이렇게 많이 성장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그래프 자체가 말 그대로 편의점이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대세라고 이렇게 딱 표현이 될 만큼 딱 느껴져요, 진짜. 그 성장하는 이제 편의점 시장 속에서 투탑을 차지하고 있는 게 GS 리테일의 GS25 그리고 BGF 리테일의 C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은 실제로 매출액, 영업이익, 점포수까지 유사하지만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BGF 리테일은 편의점 단일 영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반면 GS 리테일은 편의점 외에도 슈퍼마켓, 홈쇼핑 등 유통업을 기반으로 기타 부동산 개발 그리고 호텔업 등 다양한 영업의 사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이 전체 사업 부문 중에 편의점 부문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가 보군요. 거기다가 그룹사 규모 차이도 커요. GS 리테일이 속한 GS그룹은 공정위 기업 집단 공시 기준으로 8위를 보이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BGF 그룹은 2023년에 처음 기업 집단에 편입이 되었고 순위로서는 82위입니다. 소재랑 이제 화학 이런 기타 계열사가 있기는 한데 편의점업이 주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두 회사 모두 각자의 기회를 발견하고 차별수를 뒀다는 점입니다. 차별수? 완전 반대 상황에서 둘 다 기회를 발견했다는 건데 그 차별수는 뭔가요? GS 리테일은 이제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계열사를 활용을 한 측면이 있고요. 반대로 BGF 리테일은 상대적으로 편의점에 집중할 수 있는 회사의 특징을 이용해서 점포의 개발과 확장에 올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이제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겠다, 뭐 이런 의지가 보이네요. 예, 맞습니다. 양강 체제는 이제 됐고 확실한 1위를 차지하겠다. 이제 비슷한 영업 전략 안에서 한 끗 다른 차별점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가도 유지가 될 수 있으니까요. 편의점 성장세가 계속되어 왔지만 앞으로 그 성장세는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업계 내에서 이전부터 점포수가 포하다 이런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있는 이야기고, 가맹 점포수도 압도적으로 1위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편의점 왕국이라고 하는 일본보다도 인구당 점포수가 많다고 합니다. 일본보다도 편의점 수가 이제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편의점 점포수 자체가 이제 포화인 상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부터 한 가지 문제가 이제 더 생기게 됩니다. 2019년 3월 시행된 서울의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 확대 유예 기간이 올해인 2024년부터 끝나게 됩니다. 기존에 50m였던 점포 간 거리를 100m로 늘리는 정책인데요. 담배권이 없는 편의점은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신규 편의점
편의점 신규 출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포수 확장 전략의 브레이크가 될 뿐만 아니라 기존점에 대한 쟁탈전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 내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출점 비용 자체도 되게 좀 높아졌다고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회사의 전략 차이가 발생하게 된 거고요. GS 리테일은 점포수 포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퀵커머스 사업과 온라인 부분에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배달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세를 보였고 편의점과 마트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 퀵커머스 사업에 진출하면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본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이제 지금보다 금리도 낮을 때였고 기업들이 투자라던가 이런 게 많던 시기였고 거기다가 GS 홈쇼핑을 합병하면서 보유 유동성도 많이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딜리버리 히어로 흔히들 아시는 요기요 지분을 30% 정도 취득을 했고요. 여기에 한 3천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또 배달업을 하고 있는 메시코리아 지분도 500억 정도 취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관련된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우리 동네 GS로 퀵커머스 사업을 좀 내재화를 했고요. 또한 이제 GS 홈쇼핑을 합병하면서 낸 IR 자료 등을 보시면은 온라인 커머스 통합 및 신사업에 5년간 1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발표도 하였습니다. 아, 1조 원? 엄청난데요? 이에 반해서 BGF 리테일은 이제 자체 어플인 포켓 CU를 통해서 퀵커머스 또는 이제 온라인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지만 GS와는 달리 사업을 내재화하기보다는 배민이나 네이버 등 다른 채널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똑같은 어플들인 줄 알았는데 이런 차이가 있네요. 정리하면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은 업계 양강 체제로 편의점 산업의 성장과 함께 빠르게 점포수를 확장하면서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편의점업의 기본 영업 전략은 비슷하게 가져가되 신사업 대응에 있어서는 차이를 두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GS25를 운영하는 GS 리테일 그리고 CU를 운영하는 BGF 리테일의 재무제표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두 브랜드는 유사한 외형을 가진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한번 표를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비교해서 보니까 진짜 비슷해 보이긴 하네요. 1호점 개점 시기, 매출액, 영업이익, 점포수까지 정말 비슷하죠. GS 리테일의 GS25는 1990년 12월에 1호점을 개점하였고 당시의 명칭은 LG25였지만 2005년에 LG그룹과 GS그룹이 분리되면서 현재 GS25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BGF 리테일입니다. BGF 리테일의 시초는 삼성그룹의 사돈회사 보광그룹입니다. 1994년 12월에 CVS 사업부가 BGF 리테일로 분할 설립이 되었고요. 1999년 삼성그룹에서 보광그룹으로 계열이 분리되었습니다. BGF가 이제 Be Good Friends의 약자라고도 하지만 그 약자였습니까? 예, 몰랐어요. 예. 근데 사실상 이제 BGF가 보광 패밀리 마트 BGF 사실 이제 뭐 자체적으로는 비굿프렌즈라고 하지만 다들 아마 보광 패밀리 마트로 인식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BGF 리테일 1호점은 가락 시형점이고 1990년 10월에 오픈하였습니다. 2012년에 일본 패밀리마트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종료하고 독자 브랜드인 CU를 성공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개업 시기까지 이렇게 비슷한 줄은 몰랐네요, 진짜. 네, 그렇죠.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S 리테일의 편의점 부분 2023년 매출액은 8.2조 원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2,2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BGF 리테일은 별도 기준 매출액 8.1조 원이고 영업이익은 2,400억 정도 됩니다. 이게 매출액에서는 GS25가 앞서가고 영업이익에서는 CU가 앞서가긴 하는데 그 정도가 비슷해 보이고요. 점포 수도 CU가 많지만 큰 차이는 없고요. 점포수를 한번 보시면 BGF 리테일은 2023년 말 기준 17,762개, GS25는 17,390개인데 이건 뭐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네, 비슷한 보셔야겠죠. 거네요, 그냥. 여기에다가 영업이익률과 에비타 마진율도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사실상 외형과 수익성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 성장에 맞춰서 이제 업계 투탑이 비슷한 영업 전략 펼치다 보니까 수익성도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전개된 거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GS 리테일, BGF 리테일 두 회사 모두 차별적인 전략으로 경쟁했다기보다는 편의점 시장의 성장과 함께 커온 케이스니까요. 근데 회 기사님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 세븐일레븐도 있고 이마트24 이런 것들도 있는데 왜 두 회사만 투탑 체계가 견고히 유지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먼저 이마트24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마트24는 업계 사실 후발주자고요. 점포수 개수 자체가 좀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충분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2022년에 점포수 6,000점을 돌파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2023년에는 다시
다시 적자로 전환을 했고요. 아직 브랜드 인지도가 좀 낮은 상황에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산무 정책을 좀 펼치고 있다고 해요. 이제 로열티가 없는 정액제, 그리고 24시간 운영을 강요하지 않는 점, 그리고 가맹 계약 해약 시 위약금이 없음, 이렇게 세 가지 산무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액제라는 게 이제 처음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규모의 경제를 달성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수수료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성이 낮아지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편의점 하면은 보통 24시간 운영으로 알고 있는데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다 보면은 이제 뭐 재방문이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차별점이 생기다 보면은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전략은 되지 못하지 않을까. 이마트24는 그렇다 치고 세븐일레븐은 업계 3위 정도의 규모잖아요. 근데 이게 차이점이 그렇게 나나요? 예, 세븐일레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븐일레븐에 제공하는 로열티 수수료가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GS나 이제 BGF 리테일과는 비교되는 수익 구조에 이제 명확한 차이점이고요. 과거에 이제 BGF 리테일도 일본 패밀리마트에서 CU로 전환을 한 게 결국에는 아마 로열티를 안 내겠다는 그런 거기 때문에 로열티 존재 여부가 일단 수익성 구조에서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세븐일레븐까지 보통 편의점 상강으로 보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좀 이제 점포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요걸 만회하려고 최근에 이제 미니스톱을 인수를 했는데, 인수 이후에 또 이제 통합 비용 같은 게 발생하면서 2023년에는 다시 영업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세븐일레븐은 PB 상품 출시나 통신사 할인과 같은 이제 기타 협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제 편의점에서 취급하는 품목들이 사실 다 비슷해서 원래는 이제 가까운 데 가는 게 좀 국룰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예. 거리가 비슷하면은 통신사 할인되는 데로 가거나. 근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GS25 하면은 김혜자 도시락이라든지 아니면 원소주, 버터 맥주 이런 상품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CU는 이제 곰표 맥주 아니면 연세 우유 크림빵 같은 편의점 핫템들이 생기면서 그걸 사러 편의점에 방문하는 고객이 증가하게 됩니다. 아, 브랜드화돼서 아예. 근데 세븐일레븐에서는 이런 히트 상품이 좀 부족해 보이고 대응도 좀 늦었던 것 같아요. PB 상품은 이제 객수와 객단가를 증가시켜주고 특정 상품으로 인한 락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편의점 간 중요한 차별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회계사님 보시기에 앞으로 이 양강 체제가 유지가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세븐일레븐하고 이마트24 여기 두 브랜드는 사실 유통산업 양대 산맥인 롯데와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데잖아요. 워낙 이제 유통업에는 도가 튼 회사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따라잡을 여지도 존재는 하지만 편의점 산업이란 게 이제 성숙기에 거의 접어들고 있고 판세를 뒤집을 이제 새로운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양강 체계가 계속된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프닝 때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싸움이 치열한 만큼 업계 1위를 향한 그런 차별점이 좀 필요할 때인 것 같거든요. 두 회사는 신사업인 퀵커머스 사업에 대한 대응 방식이 달랐는데요. 함께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SSM 그러니까 GS의 기업형 슈퍼마켓인 GS 더 프레쉬와 GS 홈쇼핑까지 GS 리테일은 다양한 유통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SSM과 홈쇼핑 부문을 함께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대규모 구매 파워는 BGF 리테일보다 우위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퀵커머스 사업의 진출 그리고 홈쇼핑 합병 이후에 온라인 사업 확대에 집중하였으나 신사업 자체의 성과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사업 성과는 이제 부문별 손익에 보시면은 공통 및 기타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해당 부분 영업 손실을 보시면 영업 적자가 연간 1,000억 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편의점들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장사가 소위 말해 좀 잘 될 줄 알았는데 영업이익이 숫자로 보니까 생각보다 좀 낮네요. 아무래도 배달 산업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수료 같은 게 많이 들기도 하고 편의점업은 이제 연간 영업이익이 견조하게 잘 나고 있지만 신사업 쪽에서 이렇게 영업 적자가 나면서 별도 합산이나 이제 연결 기준으로는 좀 수익성이 좀 더 저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BGF 리테일은 퀵커머스를 외부 플랫폼으로 활용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좀 사정이 다른가요? BGF 리테일은 네이버나 배민 등 기타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면서 퀵커머스 수요에 대응을 하였고요. 아마 이제 배달 수수료나 타 플랫폼 이용료 등이 이제 판매 관리비의 지급 수수료로 반영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뭐 재무제표를 보시면 매년 지급 수수료 부담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퀵커머스 사업을 적극 내재화한 GS 리테일 대비 이제 신사업 대응에 대한 부담이 재무제표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반영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비슷한 듯 한 끗 차이가 좀 다른 전략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되는 출점 경쟁, 차별화 전략까지 공격적으로 계속 지속을 하다 보면 두 기업 부채나 현금 흐름은 조금 어떨까 궁금해지거든요. 예,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네네. 네. 여기 자료 보면 순차입금이란 게 뭔가요?
예. 순차입금은 이제 금융기관 차입금에다가 사채를 더한 수치고요. 거기다가 이제 리스 부채도 함께 감안을 하게 됩니다. 총 차입금 합산 금액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기타 현금성 금융상품 등을 차감을 해서 순차입금을 이제 계산을 보통 하고 있고요. 순차입금을 이제 에비타로 나누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차입금을 갚는데 몇 년이 걸린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는 지표고, 예를 들어서 순차입금 에비타 지표가 1.0배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1년 동안 번 거 숨 참고 이제 그거 다 빚만 갚는다 그러면은 1년 안에 그 빚을 갚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 굉장히 재밌는 데이터 있는데요. 부채 비율은 BGF 리테일이 202.4%, GS 리테일이 101.3%, 그리고 순차입금은 BGF 리테일이 0.8배, GS 리테일이 2.9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먼저 BGF 리테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BGF 리테일은 리스 부채를 제외하면 사실상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들 사실 보기 쉽지 않고요. 재무 구조가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게 부채 없는 회사를 일구겠다는 선언 같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근데 회사에 현금이 많다라는 얘기잖아요. GS 리테일의 행보는 좀 달라 보이거든요. 2023년에 2조의 순차입금 기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부채 내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아까 설명해 주신 거와는 반대로. 이게 우리가 잠깐 봤던 사업 부문별 표 있잖아요. 네, 여기요. 거기서도 알 수 있듯이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이 다양하다 보니까 편의점 실적만으로는 차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자금 소요가 큰 부동산 개발 사업 같은 것들이 함께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차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채 비율은 BGF 리테일이 보면 2배 가까이 높은 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BGF 리테일은 2017년에 이제 분할 신설 설립이 되었고요. 편의점 영업을 계속 했으면 잉여금이 축적이 되면서 자본 이제 보유 금액이 크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2017년에 한번 분할 설립이 되면서 그 중에 일부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할 전 이제 BGF 자본금이 8,400억으로 확인이 되고, 분할 신선 회사는 자본금을 2,900억 들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GS 리테일은 과거부터 유통산업을 계속 영위해 오면서 축적된 자본금이 지금 쌓여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2021년에 GS 홈쇼핑을 합병하면서 재무 구조가 한층 더 개선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별도 기준 부채 비율이 2021년 6월 말 142.9%에서 합병 직후인 2021년 9월 말 83.9%까지 개선이 되었는데요. 홈쇼핑업이 재무 구조가 괜찮나 봐요. 홈쇼핑업의 경우 설비 투자 또는 이제 뭐 재료 매입 부담 이런 거 없이 수수료 매출이 발생하는 산업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현금 흐름이나 재무 구조 이런 게 우수한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냥 수치만 보면 안 되고 여러 상황을 같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재무제표의 나머지 부분을 함께 살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두 회사 모두 재무 안정성은 우수하지만 출점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출점 비용 같은 게 증가하면서 현금 흐름 자체는 조금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펙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건 어떤 지표인 건가요? 카펙스는 이제 보통 저희가 점포를 출점을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뭐 임차도 해야 되고 이제 안에 매장 인테리어라던가 유형자산 취득 설비 같은 게 발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유형자산 취득액을 보통 카펙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점에 따른 대표적인 현금 유출 항목인 카펙스와 리스 부채 상환 금액을 보시면은 이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GS 리테일의 경우 일단 주주와 채권자 배분전 현금 흐름인 FCFF 자체가 이로 인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FCFF는 Free Cash Flow to the Firm, 즉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해서 영업이익이나 이제 기타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나가야 할 비용들을 제외한 다음에 자유롭게 회사 투자자들이나 주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의미합니다. 이게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BGF 리테일은 지금 FCFF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금 창출력이 BGF 리테일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현금 유입 재원을 상세히 살펴보시면은 금융자산 순처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살펴보시면은 이제 금융자산 순처분 금액이 큰 것을 알 수 있죠. 네, 좀 높네요 이게. 네, 이게 이제 현금성 자산 외에 증권이나 채권 같이 다른 이제 기타 금융 상품들을 매도하면서 현금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때문에 요거를 제외를 한다면은 이제 본질적인 편의점 사업에서 창출되는 현금 창출력은 점포수 증가한 거 대비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단 출점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GS 리테일은 수익성이 다소 저하되는 추세인 거고 BGF 리테일은 점포수 증가 대비
수익성이나 현금 창출력 증가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편의점 수 포화와 출점 경쟁이 과거 대비 심해졌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편의점 시장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체기 또는 성숙기에 들어설 때를 대비해 두 회사의 부채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회계사님이 보시기에는 앞으로 이 두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편의점 산업 성장이 이제 둔화가 일어날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주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시장 변화에 발맞춰서 어떤 전략을 취하냐 이게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 편의점 시장 성장성은 앞으로 둔화될 수 있으나 양사는 해외 편의점 개척 등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편의점의 엄청난 점포수는 향후에 오포오 전략을 활용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자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고 이를 잘 활용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포 전략이라고 하는 건 혹시 설명이 간략하게 가능할까요? 예, 오포 전략은 이제 온라인 포 오프라인이라는 뜻이고 아마존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 아무리 온라인이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아마존 고라고 해서 오프라인 점포를 결국엔 개점을 했습니다. 이게 온라인이 아무리 편리하다고 하더라도 배송이라던가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거는 근처 점포를 갖고 있는 게 사실상 이제 가장 편리하거든요. 오프라인의 이 편의성을 따라가기는 쉽지 않은 점도 있어서 온라인으로만 영업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접근성도 상대적으로 편의점보다는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물건도 실제로 보지 못하게 되는데 그런 상품들은 이제 편의점에 뿌려서 진열을 하고 직접 와서 가까이서 보고 그렇게 된다면은 소비자들도 조금 더 이제 찾아가서 보고 접근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많은 점포 수가 그런 오포 전략에 활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회사 규모 차이에 따른 뭐 전략의 승부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게 되는데 GS 리테일의 O4O, BGF 리테일의 PB 전략, 과연 무엇이 소비자의 마음을 락킹할지, GS 리테일의 든든한 사업 네트워크가 기회가 될지 아니면 위협이 될지, 편의점에만 집중할 수 있는 BGF 리테일의 사업 구조가 기회가 될지 아니면 위협이 될지 오늘 제보자들의 이야기 기억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편의점 사업의 양대 강자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이 어떠한 전략을 서로 취하고 있는지 숫자로 재무제표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가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기업들과 주제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고 손 흔들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